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1990년대 그 인터넷이 한창 보급될 이렇게 무렵이었죠. 그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는 정보 고속도로라는 개념을 통해서 정보통신혁명의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정보혁명의 중심에 인터넷 혁명이 있었고, 이 개념은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누구나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뜨게 했습니다. 물론 동시에 그가 90년대 말에 소위 IT 버블 붕괴의 어떤 최초 원인 제공자라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요즘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생명공학 기술의 어떤 파괴적 혁신과 더불어서 이 기술들의 동력이 되는 정보통신 기술은 5G 세대 기술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5G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혁신 기술이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닌 바로 현재에 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이 거대한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요, IT 기업들이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향후의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겠죠. 너무나 폭등하는 주가 때문인지 기대만큼 우려도 큽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 최근의 일련의 변화들이 지난 90년대의 IT 버블, 이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입니다. 과연 지금의 이 변화도 거품일까요? 흔히 다보스 포럼으로 잘 알려진 세계 경제 포럼의 회장 클라우스 슈밥은 이번엔 다르다, 이렇게 역설합니다. 그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3차 산업혁명과는 그 속도나 어떤 전방위적 성격, 그리고 파괴적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차원을 달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변화가 어떤 일시적이거나 특정 기업주에 대한 어떤 투기적 흐름으로 파악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 혁신적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아직 우리에겐 인공지능이나 어떤 생명공학의 수혜를 일상 속에서 피부로 느낄 정도까지는 아닌데 말입니다.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5G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G를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초연결, 초고속, 초실시간 영상 처리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 이용하던 소위 4G라 그러죠. 4G LTE 속도보다 최소 13배 이상, 최대 1300배 빠른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이미 인터넷 속도가 이미 빠른데 더 빨라진다고 해서 체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신뢰는 어떨까요? 좋아하는 초고화질의 풀 HD 2시간짜리 영화 12GB를 단 1초 만에 우리의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건 어떤가요? 요즘에 한참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 중에 돌발 위험을 포착해서 급정거를 할 경우에요, 이전의 4G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동거리가 1.4m입니다. 반면 5G 기술을 이용하면 2.8cm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2.8cm요. 이쯤 되면 제동거리라는 말이 이렇게 무색할 정도죠. 한마디로 그냥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90년대나 지금이나 문제는 속도입니다. 이제 느린 인터넷은 단지 어떤 우리 이용자의 인내심을 시험하거나 감수해야 할 어떤 불편한 느낌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인터넷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 시스템의 마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준의 인터넷 속도로는 이 원격 수술도 또 자율주행 자동차의 제어도 불가능합니다. 과거와 비교해 본다면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클라우스 슈바브의 말대로 정말 이번에는 정말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언론 매체들마다 5G 또는 5G라고도 말하고 이게 또 뭔 말인지 최근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이 풍년이죠. 5G 기술은 이렇게 굳이 풀어서 말하자면 5세대 이동 통신 기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통신 기술의 발전 단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이동 통신 기술을 이렇게 세대로 구분하고 영문 약자인 제너레이션에 G를 붙여서 표기합니다. 인간이 처음 음성을 통해서 전화하기 시작한 때를 1세대 통신, 즉 아날로그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2G 기술은 바로 디지털 세대로 우리가 문자, 그리고 3G 기술은 데이터 통신 세대로 동영상 전송까지 가능하게 만든 기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에 4G라 그러죠. 4G 기술은 광대역 모바일 네트워크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전송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전 세대 기술인 3G 세대보다 약 10배 정도 빠른 속도를 냅니다. 현재 5G 기술은요, 주파수 대역을 확장해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기기가 서로 연결된 빅데이터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최근 이 5G 기술이 새삼 중요해지는 이유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혁신 기술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를 샀다고 하더라도 그 차가 질주할 수 있는 어떤 고속도로나 서킷이 있어야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듯이요. 데이터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그 기술이 운용될 기반이 조성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뤘던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 인터넷, 증강현실, 원격 1호, 원격 수업, 심지어는 스마트 시티, 이 모든 기술이 바로 이 5G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전송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마디로 이 첨단 기술이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이 5G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마치 인간으로 비유하자면요, 혈관과 같고 일상에서는 마치 우리의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단순히 1, 2, 3, 4, 다음에 5 이런 순차적 기술 발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네트워크 방식과 내용의 혁신을 통해서 전 사회 전반의 경제, 사회, 문화적 패러다임의 대변화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5G 기술은 마치 인드라망처럼 날줄 씨줄로 촘촘하게 세상을 연결하고요, 사람과 사람 또는 기계와 기계, 또 사람과 기계, 심지어는 현실과 가상 세계가 네트워크로 이렇게 묶여지는 겁니다. 이제 시간과 거리의 물리적 제약 이런 것들 다 뛰어넘어서요, 서로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쯤 해서 또 데이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5G 기술은 데이터 전송 기술이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지체하는 일 없이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이용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 경제 시대라고도 표현합니다. 각 나라들은 이제 이 데이터 가치를 경쟁력으로 어떤 경제 기반을 지탱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데이터가 곧 돈이고 권력입니다. 현재 여러분 잘 아시는 전 세계 10대 기업 중에 상당수가 디지털 데이터 이렇게 플랫폼 기업입니다. 우리의 익숙한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은 매 순간 이 세상 모든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들 기업이 단순히 데이터만 쓸어 모으는 게 아니죠. 남들이 해놓은 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비난을 받다가
이제는 이 회사들이 직접 대규모 망 구축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의 경우는요, 해저 케이블을 이렇게 설치하고 또 대규모 망 설치 사업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거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앞다퉈서 통신망 사업에 이렇게 뛰어드는 것은 그 보유한 데이터만큼이나 그것을 전송하는 기술, 이 통신망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통신망 사업은 의뢰 이동통신사가 담당하는 영역이었죠. 이러한 변화는 그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그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여러 나라 정부들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5G 수준의 통신망을 구축해서 데이터가 원활하게 흐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데이터는 이 5G라는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맹렬한 기세로 세계 모든 곳으로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속도를 줄일 수도 없고요. 방향을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오직 떨어지지 않도록 잘 제어하고 통제하는 법을 모색할 뿐입니다. 72시간 내에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건물에서 퇴거하라. 이렇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가 이렇게 미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응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 중국은 동등한 보복 이렇게 차원에서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로 맞대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2020년 7월에 벌어진 일이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남중국 해에서 군용기들의 정찰 활동을 늘렸고요. 또 중국 또한 이에 맞서서 실탄 사격 훈련을 통해서 이 중국이 무력 시위를 연일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점이 가경이었죠. 사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 부쩍 많이 등장하는 기업이 이게 중국의 화웨이라는 중국 기업입니다. 왜 미국은 중국의 일개 통신기술 회사에 이렇게 집착하리만큼 물고 늘어지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패권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의 중심에도 이 5G 기술 경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볼까요?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창이던 2018년 12월이죠.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통신 장비 제조회사 화웨이의 최고 재무 책임자죠. 멍완저우 부회장이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명목은 미국의 이란 제재를 어기고 이란 통신사와 거래를 추진했다. 그런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이 혐의를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은 워싱턴에도 베이징에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자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웨이는 정보통신기술과 관련 정비를 전 세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미국 수사기관의 주장에 따르면요, 화웨이가 판매하는 통신 장비 안에 장착된 기기 무력화 기능, 소위 킬 스위치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기능이나 원격 접속 기능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어떤 정보 수집 활동을 지원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3년 가까이 가택연금을 당했던 이 멍완저우 부회장은 최근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6일 이 중국의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중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녀를 마중 나온 엄청난 환영 인파들 속으로 그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말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5G 기술에 대한 선점 또는 독점을 우려하고 있고요. 중국은 절대 밀려서는 안 되는 기술 분야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각종 기술의 어떤 혁신을 끌어낼 기반이 바로 5G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이 5G 기술의 개발과 선점, 표준화 등의 이렇게 선진국들은 사활을 걸고 치열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무역이나 인권, 에너지 이런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는데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5G 기술에 있습니다. 이 5G 기술을 통해서 어떤 빅데이터의 관리와 통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이른바 빅브라더의 출현을 알리는 서막입니다. 패권국들은 5G 기술을 통해서요,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독점해서 전 세계를 감시 통제하는 권력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이처럼 5G 기술은 단지 4차 산업 혁신 기술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게 아니라요, 전 세계 패권 경쟁의 향배를 가르는 핵심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마 6세대, 7세대 기술이 계속 개발될 것이고요. 그때마다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겁니다. 이제 과거처럼 마치 과학기술이 단순히 어떤 과학의 문제라거나 기술의 문제다, 이런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5G라는 이 하나의 기술을 이해하면서도요, 단순히 기술적 측면에서만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영역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변수 간 상호작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술이 우리 인간의 고통과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5G 시대, 디지털 정보는 이전과는 이제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소비됩니다. 그렇다면 이 속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또는 무엇을 위한 빠름일까요? 5G 시대, 이 거친 물살, 즉 폭류와도 같은 이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얻는 정보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찰나지간에 앞에서 관심을 끌었던 데이터는 뒤따라오는 데이터에 밀려서 바로 사라지고 맙니다. 읽거나 보거나 들으면서 우리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과연 정말로 나의 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얻고자 하는 데이터가 진정으로 온전하게 나의 것으로 체득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알미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또 주관적 편견이나 편향성 없이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FC의 그 전설적인 축구 감독이었죠. 빌 샌클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죠. 어디 축구뿐이겠습니까? 알매도 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기적 욕망 속에서 소비하고 망각하는 그런 휘발성 데이터가 아니라 바른 집중을 통해 좌비로 귀결되는 어떤 데이터의 습득이야말로 궁극적 암 또는 최상의 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현재 소비하는 데이터에 대한 알매 클래스는 어디쯤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데이터는 넘쳐나더라도요, 궁극적 암이라는 이 클래스는 영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습득된 정보에 대한 각자의 암이 궁극적으로 나와 남을 이롭게 함인지, 다시 말해서 자비로 귀착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이 애매함과 혼란스러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자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5G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 체득의 기술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자신의 어떤 이기적 욕망을 증장시켜가는 행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어떤 자비와 연민으로 귀착될 수 있는 방향인지에 대한 판단이죠. 여러분, 오늘은 5G, 즉 5세대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속도라는 것은 상대적이라서 오늘은 5G를 얘기하지만 조만간 6G, 6G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쌍유따니까야 제2권 궁수경에서 이렇게 설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한번 인용해 볼까요? 만약 4명의 잘 훈련되고 능숙하고 숙련하고 노련한 궁수들 중에서 사방으로 쏜 화살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잡아서 가지고 온 사람보다 우리의 해와 달의 속력이 더 빠르고요. 그 해와 달의 속력보다 더 빠른 것이 그 앞에서 달리는 신들이고, 그 달리는 신들의 속력보다 더 빨리 우리 몸의 수명이 소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일, 다시 말해 게으름 피우지 말 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하는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5G 아닌 6G, 7G 시대가 되더라도 우리 육신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속도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셨듯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우리는 이 순간에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쇠약과 기력의 소멸입니다. 젊다거나 건강하다고 해서 애써 외면한다고 해서 피해질 일이 아니죠. 5G 시대, 무상한 세상의 속도 경쟁에만 도취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시선을 돌려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가행정진하면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더욱 절실해지는 때입니다. 오늘 강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